질문 4점짜리 뒤쪽 질문 허자 21번 2회 20번 21번 29, 30 29, 30 7번 오케이? 아, 맞았습니까? 모르겠지. 자, 20번부터 2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보자. 20번.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 이렇게 A, B, C 그리고 뭐가 주어졌어? AB의 길이가 3이다. AB의 길이가 3이다라고 주어졌고요. BAC 박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다. 그리고 원은 넓이 주어졌기 때문에 외적은 반지름이 주어진 거야. 루트 3분의 7이겠구나. 루트 3분의 7. 그쵸. 제곱 파이니까 이거 주어졌고. 자, C 위에 어느 점 P가 있대. 어느 점 P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PAC에 대해서, 팍에 대해서 PAC 어디에 있으면 넓이가 가장 커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일단은 PAC, P점이 뭐, 이 그림상으로 보면 이쪽 어딘가에 있겠죠. 이쪽 어딘가에. 지가 둔각이 돼버리면 이쪽 어딘가 있을 건데, 그걸 확인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이 그림을 봤을 때, 너희가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외접원의 반지름과 관련된 공식이 뭐지? 무슨 법칙이지? 사인 법칙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외접원의 반지름은 사인 법칙과 관련되는데, 사인 법칙, 이하은 사인 A분의 A다. 한 쌍의 대변 대각을 알아버리면 반지름 길이를 구할 수가 있잖아. 아니면 뭐 세 개 중에서 하나를 모르면 구할 수 있는데, 자, 반지름 주어졌고 이 각을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이변 길이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이변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BC 구해보자. 사인 법칙으로 BC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사인 법칙 2R 루트 3분의 14는 사인 A분의 3분의 파이 60도니까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분의 A가 되겠죠. 양변 루트 3 곱해버리고 2가 분자로 올라오니까 나눠버리겠지. 그래서 A가 7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가 7이다 라고 일단 여기까지 구해냈어. 그치? 또 어떤 정보를 알 수 있을까 보니까 여기 3이 주어졌단 말이야. 근데 3이 주어지면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거 구할 수가 있어요. 한 쌍의 대변 대각과 외접원의 반지름 주어졌기 때문에 또 어떤 걸 또 구할 수 있냐. 이거 구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이것도 구할 수가 있어요. 코사인 법칙. 변 3개하고 각 하나의 관계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약간 고민 좀 하고 있어요. 일단 보자. 일단 P점이 어디 있어야지만이 넓이가 가장 커질 것이냐. AC에 대해서 어디에 P점이 있어야지 가장 넓이가 커질까? 라고 하면 이것과 가장 멀리 있는 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높이를 구할 때 가장 멀리 있다는 얘기는 평행선을 그었을 때 이것과 평행선을 그었을 때 접하는 부분. 이 부분이 평행하잖아. 잠깐만. 평행하지 않아요 지금. 평행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접하는 부분. 이 접하는 이 부분까지의 거리가 가장 멀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자, 이 접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볼까? 이게 밑변이 될 거야. AC가 밑변이 될 거고 수선의 발을 내리면 자, 여기가 90도가 되겠죠? 그치? 그럼 여기가 당연히 요 위에 어딘가에 중심이 있을 거예요. 중심. 맞죠?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삼각형인 거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라는 얘기야. 아, 그렇다면 이제 난 뭘 구하면 되겠는가? 이거 밑변 길이 구해야 돼요. 그쵸? 밑변 길이를 구하겠습니다.
밑변기를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갈 수는 없나? 이거 각을 알아버리면 알 텐데, 이거 각을 모르니까 그냥 코사인 법칙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각을 알아버리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죠. 외접의 반지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모르니까 그냥 코사인 법칙으로 갈래요. AC. 이 값을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의 제곱은 77에 49는 자 이것 제곱 더하기 이것 제곱 그래서 x라고 그러죠. x를 x제곱 플러스 3, 3은 9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x 그치 그리고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되죠. 코사인 법칙 썼어요? 공식 알고 있어야 돼? 적어줄까 코사인 법칙?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코사인 3분의 파이 60도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그리고 뭐야 마이너스 40으로 넘어오네. 얼마가 되니? 8, 5, 40이니 8, 5, 40 마이너스 그래서 x값이 얼마가 나와요? 8이 나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왔어요. 여기가 8이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리고 얘는 자 길이가 같죠.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럼 여기가 4야. 여기 4가 되고요. 자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 내가 뭐가 필요하냐면 높이가 필요하거든. 높이. 근데 이 부분은 반지름이네. 반지름이고 루트 3분의 7이네. 3분의 7 루트 3이 되겠네. 이 부분만 알면 끝나네. 그쵸? 그럼 됐네. 이렇게 선을 내리면 또 반지름이 되잖아. 3분의 루트 3분의 7 쓰자. 복잡하니까 숫자가. 그럼 피타고라스로 이거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지. h라고 잡고요. 그렇죠. 그래서 h제곱은 뭐다? 빗변 제곱 3분의 77에 49 빼기 44 16 얼마야? 48 3분의 1 h는 루트 3분의 1 그래서 h는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이게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됐죠? 그럼 바로 넓이 구하시게 되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루트 3분의 7과 루트 3분의 1이 더해지니까 루트 3분의 8 이렇게 되겠네. 그쵸? 보라색 높이 그래서 루트 3분의 4, 8에 32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는데 외접은 나오시면 사인 법칙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외접의 반지름과 한 쌍의 대변 지각과의 관계성을 가지는 거 이거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틀 남았어요. 와서 버는 날이. 답답해. 자, 20분 알겠어?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사인 법칙은 이 도형적인 문제들은 시험에서 워낙 많이 나오는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매번 문제가 나올 때마다 뭔가 새로울 겁니다. 문제들이. 굉장히 계속 변형시켜서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요. 좀 많이 연습해야 되고 21번을 보자. 21번 자연수에 대해서 y는 n이 y는 1이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과 y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2의 n의 x 플러스 7과 만나는 교점을 AB라고 합시다. AB 자 이렇게 만나는 점을 A점, B점이라고 하십시다. 라고 했고요. FN은 뭐라고 정의했느냐? FN은 AB의 거리를 FN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오케이, 이런 상황이야. 자, 보자. FN부터 구하셔야 돼요. 그치? FN부터 구하셔야 되고 그림을 좀 그려볼까?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원래는 이제 2의 x제곱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인데 아래로 한 칸 내려버렸기 때문에 0,0을 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뭐 점근선부터 항상 체크하고 점근선이 있는 그래프는 점근선 체크하고 그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약간 오버하게 생겼어요. 원래는 되게 얍살하게 올라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을 그려야 되는데 이 녀석은요 1차 함수예요. 이것 때문에 막 복잡해 보이지만 1차 함수입니다. y절편이 7로 고정이 되고
y절편이 7로 고정이 되고 기울기가 n이 지금 자연수라고 그랬죠. n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0보다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울기가 항상 음수가 돼요. 그래서 떨어지는 형태, 이런 떨어지는 형태의 1차함수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얘가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2고 이 녀석은 y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2의 nx 플러스 7. 뭐 교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교정 구하시면 돼요. 교정 구해놓고 나서 고민하면 되거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아이씨 어려울 거야 하고 넘어가 버리거든. 그러지 말고 자, 이게 21번 문제가 아니에요. 그쵸? 20번 문제예요. 그것도 고등학교 2학년 문제입니다. 자, 교정 구하라고 했으니까 교정 구하자. 뭐야? y는 1이라고 그랬죠. y는 1과의 교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여기를 a라고 했고요. 여기를 b라고 하는 상황이야. 자, 이 직선은 기울기가 계속 바뀝니다. 이게 막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해요. 자, 이걸 생각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교정 구하겠습니다. 자, A점의 X좌표와 B점의 X좌표를 구하면 되거든. 자, A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늘 2를 풀겠죠.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2를 풀겠지. 그래서 X가 1이 나오겠네. 여기가 1입니다. 라는 얘기야. 그렇죠? 이제 이거 보여보자.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2의 nx 플러스 7이 1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적절히 암산 좀 하시면 1 플러스 로그 2의 n분의 넘어가서 나눴어요. 6 이게 나옵니다. 오케이? 이게 여기 x좌표가 되는 거야. 네모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n은 뭐라고 했냐면 fn은 두 개 빼는 게 아니고 거리세. A부터 P까지 거리이기 때문에 네모에서 1 빼주시면 돼요. 근데 무조건 네모에서 1 빼주면 되냐? 아니요. 이게 기울기가 가파르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면 B점이 여기 잡히거든. 그럼 1에서 네모를 빼줘야 돼요. 오케이? 다르다. 상황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절대값을 붙여서 빼겠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오케이? 자, 절대값을 붙여서 네모에서 1 플러스 로그 2의 n분의 6 이거 하나로 만들어버리니까 1 플러스 로그 2는 얼마예요? 로그 2의 2니까 곱해져서 로그 2의 2n이죠. 로그 2의 2n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버리자. 오케이? 자, 아이고 받아버리면 안 되지. 여기에서 빼기 2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fn이야. 됐어. 이제 fn까지 구해놨으니까 밑에 가나다를 보십시다. 기억 보시면은요. f의 2가 2다라고 했어요. f의 2가 들어가게 되면은 2의 4니까 2분의 6, 3이 되고 빼기 1을 하니까 2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기억은 일단 맞습니다. 니은번 f의 n이 1보다 이상을 만족하는 n개수를 구하라고 했어. 거리가 1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내가 약간 이제 너희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게 여기에 B점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여기에 B점이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야 지금. 그런데 이 거리 AB의 거리가 1 이상이 되려면 여기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을 때만 구하면 돼요. 그 말은 네모에서 1 뺀 거에서 구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대로 절대값 없애버리겠습니다. 로그 2의 2n분의 6 마이너스 1 빼니까 1 이상일 때를 구해라 라는 얘기야. 결국 로그 2의 2n분의 6은 2 이상이 되고 약분 시켜주고 얘가 곱하기로 넘어갈 거예요. 얘는 양수죠 무조건. 그쵸, 양수죠. n이 1보다 이상이니까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럼 3은 2하 로그 2의 2n입니다. 그래서 2n이 뭐가 나와? 8 이하가 나오고 n은 4 이하가 나와요. 자동적으로 풀어지잖아요. 니은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니은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후반부에 저 뒤쪽에 있는 이제 어려운 기억니은 디귿, 기니디 문제는 이번 니은까지는 푸세요. 디귿은 자신의 운을 이제 믿어보는 거지. 대부분의 답은 뭐 기억니은 디귿이 많지만 자, 그래도 좀 운을 믿어보든지 아니 디귿을 최대한 풀어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지울게요. 자, 디귿 있습니다. 디귿은 뭐라고 했느냐?
디귿 보시면 절대값 fnx, fn-1이네요. 절대값 f의 n-1이 3분의 2보다 이상을 만족시켜주는 n개수를 구하십시오라고 했고요. 일단 이 녀석을 풀어볼게요. 일단 이 녀석 풀어보면 절대값을 벗기면 마이너스 3분의 2 이하 또는 fn은 마이너스 1은 3분의 2 이상 뭐 이거 못 풀 사람은 없을 것이고요. 그렇지?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fn이 3분의 1 이하던가 또는 fn이 3분의 5 이상이어라 이 두 가지를 풀라고 한 거거든? 그렇지? 이 두 가지를 풀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부터 보자. 여기부터. 왜 이거부터 볼 거냐? fn 거리가 1보다 일단 크다는 얘기는 무조건 b가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야. 왼쪽에 b가 있으면 두 개 거리가 1보다 작아지거든. 그래서 이것부터 한번 풀어보자. 그대로 풀면 돼요. 얘 3분의 5보다 크려면 절대값 벗겨집니다. 그냥 네모에서 1을 빼주는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똑같이 로그 2의 2n분의 6 빼기 1이 3분의 5보다 이상이다. 넘어가면 3분의 8 이상이다. 자, 일단 넘어갈게요. 양수들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18은 이상이다. 8 로그 2의 2n. 그래서 2, 4, 8, 2, 9, 18. 그래서 로그 2의 2n은 이하 4분의 9 이하다. 자, 로그 2의 2n은 4분의 9 이하다. 그래버리면 자 2n이 얼마 이하면 됩니까? 2n이 이하면 되고요. 2의 4분의 9제곱 2의 4분의 9제곱이죠. 2의 4분의 9제곱 이하다. 그래서 n은 이하다. 2로 나눠버리면 1을 빼준 거니까 4분의 3제곱 이하다. 이렇게 되네요. 오케이. 2의 4분의 3제곱 일단 2보다 작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n은 한 개만 나와요. n은 자연수니까 1 한 개만 나오겠죠. 자, 출발하기 맞는지 1 한 개만 나와요. 맞을 것 같아요. 오케이요. 잠깐만요. 내가 먼저 한번 풀어봤었거든 문제를. 왜 n이 1하고 2까지 되지? 1은 안 되잖아. 2는 4. 1로 나누면 자, 상수가 문제야. 난 괜찮아. 실수해도 시험 안 볼 테니까. 2를 빼주면 4분의 5예요. 그래서 1하고 2가 됩니다. 그렇죠? 자, 됐어요. 이때 풀었고요. 이 문제는 이때입니다. 이때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두 가지를 다 풀어야 돼요. 자, fn 거리가 3분의 2 이하다라는 얘기는 이쪽에서 거리가 3분의 1 이하일 수도 있고 이쪽에서 거리가 3분의 1 이하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얘에서 얘를 뺀 게 3분의 1 이하일 수도 있고 반대로 1에서 얘를 빼버린 게 3분의 1 이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첫 번째 이거 풉니다. 첫 번째 그냥 그대로 나왔을 때 로그 2의 2n분의 6 마이너스 1이 3분의 1 이하일 때 자 3분의 4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똑같이 넘겨버리면 3, 6, 18 이하 4 로그 2의 2n일 때 넘어가게 되면 로그 2의 2n이 이상일 때 뭐야? 2분의 9 이상일 때. 그래서 2n이 2의 2분의 9제곱 이상일 때.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로 나눠버리면 2분의 2가 빠지니까 2분의 7제곱 이상일 때. 이렇게 됩니다. 어우, 귀찮네요. 자, 2분의 7제곱이라는 얘기는 루트 얼마입니까? 2의 7제곱이 얼마예요? 128이에요. 땡큐. 그럼 루트 128은 대략 얼마의 숫자일까요? 11제곱은 121이니까 11점 얼마가 되겠네. 11점 렐렐레. 그치? 11점 얼마라는 얘기는 n이 12부터 가능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12부터 가능합니다.
자, n에 대해서 범위가 조정하는 문제에서 n 12 이상일 때 일단은 돼요. 일단은 이게 되고 잠깐만 이거는 기준을 잡아야겠구나. 자, 여기를 보십시다. 내가 지금 뭘 기준 잡냐면 이때를 기준 잡고 풀고 있거든요. 이때를 1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를 풀었거든. 그렇다면 1,2를 지날 때가 n이 얼마일 때를 구해야 되겠네요. 그치? 1,2 문제 복잡하다. 1,1 얘가 1,1을 지날 때가 언제인지를 일단 찾아가야 되겠네. 1,1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것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하고 이것보다 왼쪽에 있을 때를 나눠서 풀고 있잖아 지금. 그렇다면 이것보다 오른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얘가 1,1을 지날 때를 일단 구해볼게요. 1 넣어주면 1은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2에 n 플러스 7이 되고요. 6이 되고 1,1을 지나면 로그 2에 n은 희한하네. 자꾸 희한하게 나오네.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된다. 맞다. 그래서 n은 2에 5제곱이에요. 32일 때 만나거든요. n이 32일 때 32보다 작아진다는 얘기인데, 자, 이때가 어느 때냐면 n이 32일 때예요. 그렇다면 이것보다 오른쪽에 있으려면 기울기가 커져야 되거든요. 기울기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거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n이 32보다 이하일 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부분이 12 이상인데, 자, 문제 어렵다. 12 이상인데 n이 32 이하입니다.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다. 일단 들어요,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풀어야 돼. 어디 있어? 첫 번째는 얘가 더 클 때를 풀었으니까 두 번째는 얘가 더 클 때를 풀어야 돼요. 칸도 없고. 두 번째. 그래서 1 빼기 로그 2에 2n분의 6이 이번에는 뭐지? 3분의 1보다 이하일 때를 풀어야 되겠죠. 3분의 1보다 이하일 때. 그래버리면 넘어가면 3분의 2 로그 2에 2n 6이 되고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로그 2에 2n이 9보다 이하일 때가 돼요. 그렇다면 2n은 이합니다. 2의 9제곱 이하가 되고요. 2로 나눠버리니까 고로 맞죠? n은 2의 8제곱 이하일 때가 돼요. 그래서 2의 8제곱은 얼마다? 256인가? n이 256 이하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32보다 더 이상일 때겠지. 그치? 그래서 결국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 있죠. 어디다 줬어, 내가 범위를. 어디다가 여기 있죠. 자, 12 이상 32 이하인데 32보다 커져버리면 이게 성립하는 거야. 256이야. 그래서 그냥 12부터 256까지가 다 되는 거야. 이런 문제인데 어렵긴 하죠. 계산하는 게. 문제 푸는 건 되게 단순했어. 이 길이가 뭐 이걸 만족하면 된다는 만족하면 되는데 좀 되게 복잡한 상황입니다. 풀이하는 게. 자, 정리해 두시고. 27번 갈게요. 27번. 이거 수업 시간에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따로 풀어줬구나. 자, 시험 와서 본 사람은 이미 풀어줬었구나. 26이고요. 처음 4개 항이 합이 26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4개 항의 합. 엠마 3부터 엠마 2,
n마1 an까지 합이 134가 됩니다라고 했어. 4번에서 보시면 a1부터 해서 sn을 얘기하고 있네요. n1까지 더하겠대. n1까지 더하니까 260입니다라고 했고요. n 값을 구하십시오라고 했어. 자,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라고 했거든.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문제하시고요. 자, 등차 수열.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앙에서 어떤 성질을 배우냐면 등차 수열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 이게 등차 수열. 이렇게 등차 수열들이 막 나열되어 있어. 그럼 어떤 성질이 있느냐? 대칭적으로 더하면 항상 합이 같다라는 성질이 있어. 오케이? 뭐로 하지? 상당히 고민하고 있어. 자, 대칭적으로 보면 합하면 항상 합이 같을 수밖에 없어. 이게 등차 중항이거든. 어떤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 두 배 하면 양 옆에 합이 계속 같아지잖아. 이해 가겠어? 자, 항상 이렇게 대칭적으로 더하면 합이 같아진단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서 주어진 게 앞에 4개하고 뒤에 4개가 주어졌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이거하고 이거 더한 것과 이거하고 이거 더한 것과 이거하고 이거 더한 것, 이거하고 이게 더한 게 항상 합이 같아져요. 그치? 이렇게 하나씩 줄여가면서 더하는 게 항상 같아진다고. 그럼 다 더해보면 얼마가 되지? 합하면 26이 더해지니까 160이 돼. 오케이? 그렇다면 이 4개 중에서 A1 플러스 AN 그 중에 한 쌍의 합은 얼마가 되느냐? 당연히 40이 되겠지. 이해가?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왜 이걸 내가 구했을까? 등차수열의 확보하는 공식이 있잖아. 등차수열의 확보하는 공식이 2분의 한개수에서 첫항 플러스 끝항이라는 공식이 있잖아. 그치? 그대로 얘를 구해버린 거야. 40이라고. 얘가 40이고. 그래서 20, 13. 그래서는 13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이 많이 이용되거든요. 등차 수열에서 서로 끼리끼리 자 대칭적으로 더해지면 값이 같아집니다. 그 성질을 이용해서 푼 거예요. 오케이.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풀이가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자, 29번 갈게요. 이렇게 자꾸 수원 공부하면서 익혀지겠지. 수능 전까지 계속 수원 할 건데. 자, 대신 한 번 했던 거는 다음에 나왔을 때 잊어버리지 말고 맞춰야 된다는 거. 되게 중요한 거고요. 29번 보십시다. 3차함수가 있어요. fx가 있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이 있는데 자 gx라는 함수를 gx는 fx와 f의 2k-x가 있는데 x를 k 이상에서는 fx 가져오고 k 미만에서는 f의 2k 빼기 x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뭘 물어봐?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자,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k 값의 합을 구하십시오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그 한 가지만 알면 되게 쉬운 문제거든. 일단 미분 가능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K에서 미분 가능한지를 봐야 되고 미분 가능성 나오면 제일 처음에 뭘 봐야 돼? 연속성 봐야 되거든. 연속성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미분 시켜가지고 더함수 구해가지고 숫자 집어넣어가지고 경계에서 값이 같아진다. 그치? 연속 봐야 되고 미분 가능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딱 이 문제를 봤을 때 여기서 느껴지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것과 이 함수의 관계야. 이거 진짜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 fx라는 함수식과 f의 2k-x라는 함수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두 개가? 우리가 보통 이제 함수의 정의해가지고 함수적 정의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면 뭐 주기가 두 칸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딱 보면서도 뭐라고 합관리를 할 수 있어요. 어떤 관계일까요? 라고 했을 때 잘 봐도 이거 한 번씩 나올 거야. 여기 안에 들어가는데 x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x가 있잖아요. 그치? 두 개 더해봐. 얼마야? 합이 얼마야? 합이 2k야. x가 없어져 버리지. 이런 상황에 대한 얘기야. 자, 들어가는 값.
들어가는 값의 평균이 얼마가 되버리냐면 x에 들어가는 값의 평균이 얼마가 되버리냐면 k가 됩니다. 자, 들어가는 값의 평균은 바로 중점을 얘기하는 거잖아. 오케이? 자, 봐봐. x하고 2k 빼기 x의 중점은 항상 x는 k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x는 k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준 숫자하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준 숫자는 항상 뭐 x에다 똑같은 수를 집어넣었을 때 뭐 여기 이만큼의 어떤 네모를 집어넣었다고 치자. 그럼 여기는 k에 대해서 대칭적인 세모가 들어가게 돼요. x에다 숫자를 집어넣으면 항상 k에 대해서 좌우 대칭적인 숫자가 되어버린다고. 왜? 두 개의 합의 평균이 항상 2k다. 평균이 k가 되어버리니까. 그 말은 자 여기다가 x에다 숫자 집어넣어주면 항상 그 집어넣어준 숫자는 k에 대해서 대칭적인 모습이 되고 그때의 함수값이 같아지는 거야. k에 대해서 좌우 대칭적인 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거를 x k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는 얘기야. 자, 대칭 이동시킨 함수예요. x는 k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버리면 항상 이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부분이 공식으로 있었거든요. 뭐 x는 a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라. 그래버리면 x 대신에 2a 빼기 x를 집어넣으면 돼요 라는 공식이 있었었어요. 옛날에는. 그 도형 이동 부분에서.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너희들이 뭘 보느냐?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걸 더했을 때 x가 없어져 버리고 숫자만 남게 된다면 두 개의 평균을 구해요. 두 개의 평균을 구하면 그게 대칭축이 되어버려요. 대칭축이 되어서 이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fx라는 녀석이 k에 대해서 왼쪽에 만약에 3차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존재한다고 치자. 오케이? 그러면 오른쪽은 뭘 그리냐면 이 fx를 x는 k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같은 모습이 데칼코마니처럼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돼요. 기억해도 집어넣는 값 두 개를 평균을 냈더니 숫자가 나오더라. 그 말은 그 것에 대해서 x는 이 숫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다라는 얘기야. 외워버리세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딱 보자마자 두 개 평균이 k는 그 말은 x는 k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버린 그래프네. 이 녀석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거기까지 생각했으면 문제를 풀 텐데 자, 일단 그래프의 형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프의 형태를 알기 위해서는 미분하잖아.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9 이렇게 미분을 하잖아. 그래서 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치? 자,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안 되나? 3일 파워는 3, 3가 안 되잖아. 안 되잖아요. 상관없어요. 되든 안 되든 상관없고, 문제에서 뭘 물어봤지? K합을 물어봤네? K합. 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이거 인수분 안 돼요. 즉,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근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도함수는 0의 근이 알파, 베타면 이 fx라는 그래프는 두 번 꺾어지는 그래프인지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두 번 꺾어지는 그래프야. 이게 fx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거야. 그치? 구할 수는 있는데 귀찮아서 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자, K 왼쪽에는, K 오른쪽에는 fx를 그리고 K 왼쪽에는 그 fx를 K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라고 했단 말이야. 만약에 내가 K라는 점을 여기라고 잡아버리잖아. 그래버리면 오른쪽은 fx를 그리고 자 왼쪽은 이거를 K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뾰족한 첨점이 나오게 돼요. 이거 첨점이라고 하는데 뾰족한 점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럼 뾰족한 점이 나와버리면 얘는 미분 불가능이야. 그렇다면 어디를 축으로 해서 대칭 이동시켰을 때 부드럽게 연결이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고 결국은 이제 눈치채죠.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그리고 얘를 대칭 이동시켜버리면 부드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알파를 기준으로 해도 오른쪽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왼쪽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부드럽게 연결이 되겠구나. 미분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K 값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결국은 K의 합을 물어봤어. K의 합은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니까 이 방정식에서 두 분의 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3분의 2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이 모습 잘 기억해둬요. 이 모습은 X는 K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 번씩 나옵니다. 이 표현. 이것만 알고 있었으면 이제 설명하려고 좀 길어졌는데 이것만 딱 너희들이 바로 X는 K에 대해서 대칭적이네. 그래프가 그렇다면 이렇게 나온다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잘라야지만 미분 가능할 것이냐? 누워있는 부분을 기준해서 자르면 미분 가능한 점이 되겠구나. 가능한 곡선이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해하세요. 한 번씩 나올 겁니다, 이 표현이. 자, 그리고 마지막 30번 할게요. yx 자, 그리고 한 칸 한 칸 뭔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 2, 3, 4, 5.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이 노란 선을 따라서 갑니다. 노란 선을 따라서 가는데, 그쵸? 자, A0는 원점이다. 자, A0는 원점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나 봅니다. 원점에서 출발하나 보고요. 자, n이 자연수일 때 AN은 n번째 점을 얘기하는 거지. 자, A0에서 출발해서 AN은 뭐라고 했냐면, AN-1에서 AN-1에서 가기 위해서는요, 어느 것만큼 이동해야 되느냐? 25분의 2n 플러스 1만큼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자, AN 중에서 Y는 X 위에 있는 점을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순서로 나열할 때 두 번째 X좌표를 A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0가 여기야. A0가 여기인데, 자, A 원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A 원점은 n에다 1 넣어주면 되잖아. A0에서 A1만큼 이동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1 집어넣어준 거 25분의 1만큼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A 원점은 여기 25분의 1,0에 있을 거야. 이 노란 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근데 이 거리만큼 더 가겠다라는 얘기지. 그럼 A1에서 A2로 가기 위해서는 A1에서 A2로 가려면 2를 집어넣어야 되잖아. 2를 집어넣어주니까 25분의 3만큼 길이가 더 길이만큼 움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25분의 1만큼 왔을 때 A1을 만들고요. 그 부분에서 25분의 3만큼 더 움직여서 A2를 만들고요. 지금 2m 빼기 1이 분자니까 홀수죠, 분자가. 2m 25분의 이제 5가 되겠죠. 25분의 5만큼 움직이고 25분의 7만큼 움직이고 25분의 9만큼 움직이고 11만큼 움직이고 이렇게 계속 13만큼 움직이고 계속 이 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이겠다는 얘기야. 이해가 문제가? 그렇다면 AN, 내가 찾고 싶은 건 AN이잖아. AN은 A0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만큼 움직였을까 이게 필요해요. 자, 그럼 AN의 위치를 구하고 싶어. AN의 위치. 자, 계속해서 이렇게 구해준단 말이야. 자, 근데 AN은 쭉쭉 갔을
갔을 때 n까지 오려면 25분의 2n 빼기 1인데 이건 문제가 뭐냐? 계속해서 더해진다는 얘기야. 그렇잖아. 움직이고 다시 움직이고 다시 움직이고 다시 움직이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움직임 길이가 계속해서 더해지면 AN이 자 원점에서부터 이 노란색을 따라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시그마야죠, 시그마. 시그마를 쓰고 되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합이니까요. 25분의 2n-1로 계산 2k-1로 계산해보면 25분의 1 밖으로 나가게 되고 곱하기 2k 빼기 1 시그마 공식에 의해서 2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시그마 공식을 알고 있죠. 곱해서 나간다. 마이너스 n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25분의 n의 제곱 이게 n제곱이 돼요. 원래 홀수들의 합은 1부터 n개의 홀수의 합은 무조건 n제곱이에요.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좀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25분의 n제곱에 있어요. 25분의 n제곱에 위치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야. 자, A5가 어디 있을까요? 물어본다면 자, n에다 5를 집어넣어주면 1만큼이라는 얘기야. 그게 무슨 말이냐? 다섯 번째 점은 여기에서 1만큼 움직인 곳에 A5가 있어요. 즉 여기에 있어요. 라는 얘기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위치를 찾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냐? 자, 계속 움직이다 보면 자, y는 x 위의 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y는 x 위의 점을 지나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계속 누적해서 더해져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안 지나갈 수도 있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야. y는 x 위의 점을. 근데 어디에서 지나가느냐?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y는 x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두 번째로 지나가는 점의 위치를 찾으라라고 한 거야. 두 번째로. 이해가? 오케이? 얘가 1,1을 지나갈 수 있을까? 얘 이렇게 이제 AN이 1,1을 지나갈 수 있을까? 1,1을 지나가려면 이만큼 움직여야 돼. 이만큼. 길이 이만큼. 그래서 얘가 길이가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움직일 수 있겠어? n제곱이 50이다.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점은 못 지나가는 점이야. 그럼 지나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지나가려면. 자, y는 x 위의 점을 지나가려면 2만큼 움직이든지 4만큼 움직이든지 6만큼, 8만큼, 즉 짝수만큼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즉 이 숫자가 이 배수가 돼버리면 바로 y는 x 위에 있겠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 배수가 되고 싶어. 한사가 있어요. 자, 25분의 n제곱이 2배수가 되고 싶어. 그럼 일단 n은 누구를 가지고 있어야 돼? 5를 가지고 있어야 돼. 자, 5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분모 25를 없애버릴 수가 있어. 2배수가 돼야 되니까. 그럼 여기 이제 어떤 숫자가 있어야 될까? 뭐가 있어야 될까? 2배수가 되고 싶다니까 5는 얘를 없앨 수 있는 숫자야. 그럼 짝수가 되고 싶으니까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2, 4, 6 이런 짝수들만이 올 수 있어. 홀수가 있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럼 짝수가 오게 되면 얘는 무조건 2배수가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는 네모가 2일 때 y는 x 위에 있게 되고 두 번째는 x가 여기 네모가 4일 때 y는 x 위에 있게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4일 때 값을 구해라라는 얘기야. 4일 때가 답이 되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25분에 자 4가 되어버리니까 20의 제곱일 거 아니야. 그치? 이 위치에 있을 때입니다. 결국은 어느 위치냐? 25분에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16의 위치예요. 16만큼 움직였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자 두 개 움직이면 1,2 4개 움직이면 2,2 길이 6만큼 움직이면 3,3 8만큼 움직이면 4,4 절반이죠. 그럼 16만큼 움직였다는 얘기는 어디에 있겠다는 얘기야? 8,8에 있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8이 됩니다. 라는 얘기지. 오, 시간 가는데요? 시계를 봐봐. 뒤에 시계를. 정확히 55분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끝났어요. 우리가